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21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열장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고열장애, 열중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에 해당하는 고열장애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태양의 복사열에 직접 노출 시, 다시 말하면 뇌가 직접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햇볕에 바로 노출되어서 장시간 있을 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이렇게 뇌가 햇볕을 받다 보니까 뇌에 장애가 생겨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기능이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발생하며 체열 방산을 하지 못할 경우는 지나친 체온 상승으로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태양에 직접 노출될 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건 열사병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더운 데서 심하게 몸을 쓰는 노동을 할 때 문제는 요거다, 그죠?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돼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피 속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책으로는 수분이나 NaCl, 그죠? 공급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식용정제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인 건 열경련이었습니다. 소금이 떨어지면 경련 생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열중증, 가장 가벼운 건 열성 발진, 땀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열쇠약. 이제 땀이 많이 나면 땀띠에서 쇠약해진다 기억하시고요. 열쇠약은 고열 작업장에서의 만성적인 건강 장애가 되겠습니다. 쇠약하다가 그 다음에 열경련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했다, 그죠?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련이 심해지면 피로해지고요. 탈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열피로나 열탈진은 탈수로 인한 혈장량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로하거나 탈진이 넘어가면 허탈해진다, 그죠? 열허탈인데요. 요거는 대뇌 피질의 혈류량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원인들, 그죠? 암기법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입자산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하학적 직경 또는 물리적 직경 측정 방법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암기법부터 기억할게요. 기하학적 이마다, 그죠? 기하학적 직경에는 첫 번째 이마입니다. 마틴 직경이 있습니다. 이는 2등분이죠, 그죠?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가다, 그죠? 패는 펠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가는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입니다. 또는 원지의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로 나타내는 직경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면적 동원이죠. 동원은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우리가 필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죠? 자, 장방형 덕직관 덕트의 세로와 가로가 주어졌습니다.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풍량 Q가 330m의 상승 per 미니트로 흐르고 있습니다. 덕트의 길이 L이 6m, 관마찰 개수는 0.02, 공기 밀도가 1.1대,
덕트의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식부터 떠올려 볼게요. 델타 P는 뭐였습니까? 지금처럼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는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이었다. 그죠? 곱하기 2G분의 R V제곱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관마찰 계수는 0.0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덕트의 직경이 주어지지 않고요. 세로와 가로가 주어졌죠. 이때는 상당 직경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자, 상당 직경 어떻게 계산했나요? B는 A 플러스 B분의 2AB로 계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세로가 250이다. 그죠? 250. 예,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미터가 아니라 요거 밀리미터 되어야 합니다. 그죠? 밀리미터입니다. 둘 다 밀리미터 단위 고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미터로 고쳐주시면 0.25가 되겠죠. 0.25 플러스 B는 0.65가 됩니다. 그죠? 분의 2 곱하기 0.25 곱하기 0.6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상당 직경이 0.36이 나왔다. 그죠? 자, 이건 뭐 미터 붙여도 되고요. 중간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 직경 계산했는 건 0.36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덕트의 길이는 주어졌습니다. 6m다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9.8분의 지금 공기 밀도는 1.2다 주어졌고요. 이제 V만 알면 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V를 주지 않고 Q가 330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Q의 값과 V의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Q는 지금처럼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일 때는요. 60 곱하기 A 곱하기 V가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V는 하면은 곱해줬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60 곱하기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로가 0.25, 세로가 0.65 요거를 곱한 게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는요. 33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Q의 단위가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로 주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V의 단위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 미터 per 세크 단위로 고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니트를 세크로 고치기 위하여 공식에서 60을 곱해줬다. 처음에 60이 여기서 곱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은 바로 33.85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60을 곱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했는 V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8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23.38이 나오고요. 자, 우리 압력 손실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는요. 중간의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값과 최종 단위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유입 손실 개수가 0.6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원형 후드 직경이 유입 손실 개수 또는 압력 손실 개수 FH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후드 직경이 주어졌죠. 그죠? 후드의 직경 주어졌고 D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 Q가 주어졌죠. 이때 후드의 정합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되겠습니다. SPH를 계산하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후드의 정합을 계산하는 공식. 자, 후드의 정합 SPH는 또 공식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입 손실 개수,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을 때 공식은요. VP 1 플러스 FH가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속다 VP를 주지를 않았죠. 그 대신 알고 있는 건 유량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VP를 계산하는 공식 떠올려 볼게요. VP는 뭐였죠? 2G분의 R V제곱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이잖아요.
R은 알고 있죠, 그죠? R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1.2 대입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V를 모르죠. 그래서 또 계산할게요. Q는 뭐죠? 지금처럼 유량이 미터 삼승 퍼 미니트 단위고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다르니까 60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A 곱하기 V입니다. 역시나 V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60 곱하기. 자, A는 뭐냐면요. 직경이 지금처럼 30이다. D가 주어졌을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죠?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대입할게요. V는 해서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30cm니까요. 미터 고치려면 두 칸 앞으로 가면 되겠죠. 0.3의 제곱이죠. 분의 Q는 3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8.25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25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VP가 얼마 나오냐면 4.17이 나온다. 그죠? 자, 4.17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속도 압이니까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됩니다. 중간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금방 우리가 VP를 계산했죠. 그죠? 4.17 곱하기 1 플러스 유입 손실 계수 0.6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최종 답은 6.88이 되고요. 역시나 후디의 정압의 단위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죠? 미리미리 H2O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별표 3개짜리였죠. 필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빠뜨리시면 안 되죠. 그죠? 130도씨 1기압의 어느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이 시간당 2리터 증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리터 per hour다. 이런 단위, 현재는 시간의 단위다.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폭발 방지를 위한 실제 환기량 Q를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유해 물질의 폭발한 게 LEL은 1%, 비중이 0.88, 분자량 106, 안전계수 10, B는 온도 상수죠. 그죠? 0.7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30도씨 1기압이지만 우리가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죠. 첫 번째는 21도씨. 제가 너무 빨간 게 많으면 눈이 피곤하시니까요. 파란색 고칠게요. 자, 21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환기량 Q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분자량 곱하기 LEL이죠. 그죠? 폭발 한계 곱하기 온도 상수죠. 21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발생되는 kg per hour 시간당 발생량이죠. 곱하기 안전계수 곱하기 자 LEL이 %이기 때문에 퍼센트 약분하기 위해도 10의 제곱 100을 곱해줍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지금 현재 단위는 시간의 단위잖아요. 미니트 단위로 나타내시오 할 때는 나누기 60 해주자.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할게요. 분자량은 현재 106이다 주어졌고 자 LEL의 1%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온도 상수는 현재 0.7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4.1 곱하기 현재 시간당 2리터가 발생됩니다.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요. 현재는 리터 퍼 아워다. 그죠?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비중을 곱해줘야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리터 퍼 아워 곱하기 비중이죠. 0.88. 그죠? 괄호 안 해도 되지만 요게 킬로그램 퍼 아워랑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안전계수 1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이기 때문에요. 퍼센트 약분하기 위하여 위에도 100을 곱해줬죠. 그리고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니까 답이 요거죠. 그죠? 9.53 단위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21도시 1기압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130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를 보정해 줘야겠다. 그죠? 지금 뭐에 대한 보정인가 하면요. 미터의 상승 per minute니까 부피에 대한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21도씨 1기압의 값 9.53 곱하기 나중 온도 위로 간다. 그죠? 부피 보정일 때 273 플러스 요게 지금 현재 기준이 21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온도 21분의 273 플러스 우리가 보정해야 되는 최종값은 130도시죠. 1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최종값은 13.06이고 최종 단위는 정확하게 미터의 상승 per minut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부터 그죠? 계산 문제 푸셨다면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필기서부터. 작업장 공기 중에 사화탄소가 6000ppm이다. 그죠? 자, 우리가 만 ppm이 몇 퍼센트죠? 1%입니다. 현재 6000ppm은 몇 퍼센트다? 0.6%예요. 공기 100% 중에 사이오마탄소가 0.6%니까요. 다시 말하면 100-0.6 하면 얼마예요? 99.4%가 나머지 뭐다? 공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사이오마탄소는 0.6%인데요. 공기의 사이오마탄소 비중은 5.7입니다. 공기는 나머지가 공기니까요. 99.4%인데 공기의 비중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효 비중을 계산하라. 그죠? 유효 비중은 0.6%를 퍼센트를 떼버리면 동그라미 2개 소수점으로 붙여주시면 되죠. 곱하기 비중 5.7이죠. 플러스 공기는요. 한 칸, 2칸 앞으로 가서 점을 찍으면 되죠. 그죠? 퍼센트 떼면 0.994 곱하기 비중은 1.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28이죠. 자, 현재는요, 유효 비중은 단위 있다, 없다? 단위 없습니다. 무차원, 그죠? 그래서 값을 그대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값에서 첫째, 둘째, 셋째 자리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공기 중에 가스 및 증기장 유해 물질의 채취에 사용되는 검지관의 장점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검지관은 이렇게 간단하게 검지관을 갖다 대면 가스상 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간단하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가 나와요. 반응 시간이 빠르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반응 시간이 빨라서 빠른 시간에 측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빠른 측정이 요구될 때 사용한다 해도 되고요. 반응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숙련된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검지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방법만 숙지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홀이나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폭발성 가스로 인하여 안전이 문제가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길기 때문에 이건 좀 빼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현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검지관은 간편하고 빠르고 재현성이 높고 전문가 아니라도 숙지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순환 공기의 CO2 농도다, 그죠? 다시 말하면 CR은 750ppm이고 극기의 CO2 농도다, 그죠? 그래서 CS가 40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극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외부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포함량을 물었다, 그죠? 그래서 이 외부 공기 포함량,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포함량
얘 퍼센트 QA다. 그죠? 퍼센트 QA는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CR은 제순환 공기 중에 CO2 농도죠. 750이고요. CO는 외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자, 지금 외부 공기의 CO2 농도가 300이다 했죠. 이게 바로 CO. 보통은 330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300이다 주어졌을 때는 300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의 750 마이너스 극기 중에 CO2 4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계산하시면 77.78%가 극기 중 외부 공기의 포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핀저, 버블러 등의 흡수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할 때, 자, 이렇게 흡수 용액으로 시료를 포집하는 게 액체 포집 방법이다. 그죠? 또는 액체 포집 방법에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액체를 이용해서 포집할 때요. 용액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포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액의 온도를 낮추어서 휘발성을 제한하자. 뒤에 거 기억 안 나시면 포집 용액의 온도를 낮추자라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하는 액체의 양이 많다면 많이 흡수하겠죠. 흡수액의 양을 늘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핀저나 버블러를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렬 연결, 여러 개를 연결해 쓴다면 흡수를 많이 하겠죠. 2개 이상의 버블러를 직렬 연결하고요. 빠르게 채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채취할 수 있는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죠? 천천히 시료를 채취하는 속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도 괜찮겠죠. 포집 용액의 온도를 낮추고 속도를 낮추고 흡수액의 양은 느리고 버블러를 직렬 연결한다. 여러 개 연결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구멍이 많은 프리티드 버블러 등 채취 요율이 좋은 기구를 쓰면 아무래도 채취가 잘 되겠죠. 액체 교반은 뒤섞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반을 강하게 하거나 채취하는 유량을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암기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최근에 산업 환기에 관한 이 노동부 고시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산업 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 2019년에 발표한 기술 지침의 내용은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기출에 나오던 내용인데요. 이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배기구는 15, 3, 15 규칙을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15, 3, 15의 의미를 쓰시오 했습니다. 일단 15 2개부터 할게요. 15는 배기구와 흡입구. 다시 말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이 너무 근접해 있으면 빠져나가는 오염된 공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배기구와 흡입구는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5는 뭐냐면 배출되는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이 빨라야지 다시 유입 안 되죠. 그래서 배출 속도를 15m/s 이상. 그죠? 그래서 15는 배기구와 흡입구는 15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또 15는 배출 속도를 15m/s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중간에 3은 뭐냐면 배기구의 높이를 뜻합니다. 배기구가 아무래도 공기가 유입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이 있어야 위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배기구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 내용 한번 볼게요. 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5개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는 1.5m 이상 높게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 속도로 배출하는 등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만약에 시험에 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이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배기구의 높이를 물었다면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하는 속도를 물었다면 10m/s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대로 출제되어서 일단은 기출된 문제 기억하시고 참고 내용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 필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0.3mg인 유리섬유 필터를 이용하여서 작업장 분진을 채취하고자 합니다. 개인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150분간 채취한 후에 분석한 필터의 무게가 2.8mg이었습니다. 원래 먼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0.3이었는데요. 먼지를 채취하고 나니까 2.8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2.8에서 원래 무게 0.3을 뺏는 게 뭐다? 먼지의 무게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분진의 농도를 계산하라. 자, mg/m의 3승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현재 먼지의 무게 mg은 나타냈고요. 유량이 주어졌죠? 1.5L/min다 했습니다. 그죠? 1.5L죠. 1L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니까요. 자, 미터의 3승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제 미터의 3승이죠. 근데 밑에는 뭐가 있냐면 미니트다라고 있어요. 그죠? 이 미니트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미니트를 해줘야 미니트 약분되고 미터 3승만 남겠죠. 몇 분 동안 채취했냐면 150분 동안 채취했다. 그래서 15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위에는 mg만 남았다. 그죠? 밑에는 이제 단위가 미터 3승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단위에 맞게 나열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하니까 11.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소 부채의 정의를 설명하고 산소 부채 시의 에너지 공급원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산소 부채는 산소가 빛을 지는 거잖아요. 산소 빛, 그죠? 왜 빛지는가 하면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 산소가 우리가 막 힘들게 운동하거나 작업할 때 산소를 섭취하는 양, 산소를 흡입하는 양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합니다. 그죠? 산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섭취량이 부족해서 빛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부채, 산소 빛을 일으키는 현상을 산소 부채다라고 합니다.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할 때 산소 섭취량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하게 되어서 산소 부채를 일으키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요, 호흡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헉 하다가 이렇게 편해지죠. 이거는 산소 부채 보상 현상이다라고 했죠. 빚진 산소를 되갚기 위하여 운동이 끝났는데도 호흡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에너지 공급원 4가지다. 그죠? ATP 또는 아데노신 3인산, CP, 크레아틴 인산, 글리코겐, 포도당. 그죠? 요 한글로 안 적고요. ATP, CP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ATP, CP, 글리코겐, 포도당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필기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C5 딥 현상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음성 난청에서요. 초기 단계에서 4000Hz 부근에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죠? 4000Hz 부근에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 또는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MEK죠. 분자량이 72.1, 비중이 0.805와 톨루에는 분자량이 92.13, 비중이 0.866이 매 시간당 2리터씩 발생된다. 다시 말하면 2리터/h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장의 MEK는 TLV가 200ppm인데요. 작업장 농도는 160입니다. 톨루에는 TLV 100인데 작업장은 80ppm 농도입니다. 1번에
각각의 노출 지수를 구하여 노출 기준을 평가하고 전체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요. 노출 지수 계산이다. 그죠? EI는 해서요. 밑에는 뭐였죠? TLV 노출 기준이고요. 위에는 현재 작업장의 농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MEK는 TLV가 얼마냐면 200이죠. 200이고 작업장 농도 160이죠. 더하기 톨루에는 TLV가 100이고요. 현재 작업장의 농도는 8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한 값이 한번 밑에 값을 참고할게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6이죠. 근데 만약에 1.6으로 나누어 떨어졌다면 그래도 공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 지수를 구했죠. 노출 기준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 그죠? 그거는 뭐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거다. 그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체 환기 시설은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체 환기 시설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그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여부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라는 건 두 물질의 독성이 합해진다, 더해지는 거죠. 전체 환기량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 MEK는 안전계수가 3이고 톨루에는 안전계수가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환기량 계산하는 공식 지금처럼 분자량과 TLV죠, 그죠?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공식 Q는 뭐였습니까? 분자량 곱하기 TLV 노출 기준 분해요. 21도씨 1기압 기준, 기체 1몰의 부피 24.1이죠.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더, 그죠? 곱하기 안전계수 곱하기 TLV의 단위가 10의 6승 ppm이죠. ppm은 10의 6승 단위잖아요. 그래서 10의 6승을 없애주기 위하여 위에도 10의 6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여기 단위는 아워 단위잖아요. 미니트로 나타낼 때만 뭐하라? 뒤에 나누기 60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MEK부터 계산할게요. MEK다, 그죠? 환기량 Q는 하시면 MEK 분자량은요 72.1이고 곱하기 TLV가 160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해 24.1 곱하기 자, 지금 각각 어떻게 발생된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2리터 퍼 아워가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곱하기 뭐예요? 비중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뀐다라고 했죠. MEK 비중이 0.805 주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 0.805 곱하기 2리터 퍼 아워 해주면 이제 2kg 퍼 아워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MEK의 안전계수, 여유계수 3이고요. ppm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해주고 자, 미니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나누기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온다, 그죠? 168.17이고요. 현재 값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였죠? 크실렌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크실렌 바로 대입할게요. Q는 해서 크실렌의 분자량은 92.13이다 주어졌고 TLV는 80ppm이다 주어졌습니다. 24.1 곱하기 역시나 발생되는 건 2리터 퍼 아워다, 그죠? 리터를 킬로그램 바꾸기 위하여 비중 곱해줍니다, 그죠? 0.866입니다. 안전계수 5다라고 했죠. 곱하기 10의 6승에서 ppm 없애주고요. 뒤에 나누기 60을 해서 미터 3승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471.95죠, 그죠? 471.95고요. 현재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두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라는 건 두 물질의 독성이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가작용을 한다라고
상가라고 했기 때문에 환기량은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작용을 하기 때문에 MEK 환기량 플러스 그 실내 내 환기량 두 개를 더해줬습니다. 최종 환기량은 640.12고요. 단위는 미터 3승 퍼 미니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다지 자주 출제는 안 되었는데 필기에 잘 안 나왔죠. 근데 우리 실기에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파란색 별표하고 시험 치기 직전에는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 방법 중에서 불꽃으로 연소하는 불꽃연소법과 촉매로 연소하는 촉매연소법의 특징을 두 가지씩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불꽃연소법은 가연성 가스를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스를 직접 불꽃 중에서 연소한다. 직접 불꽃으로 연소한다. 가스를 불꽃으로 직접 태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불꽃으로 연소하려면 온도가 높죠. 그래서 연료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촉매연소법은 불꽃 대신에 촉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중에 가연성 성분을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산화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불꽃보다는 촉매를 쓰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면 촉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꽃으로 연소하려면 장시간 불꽃에 노출이 되어야 되죠. 근데 낮은 온도에서 촉매를 쓰다 보니까 촉매는 반응이 잘 되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체류 시간이 짧아도 가능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특징 되겠습니다. 3번은 참고하세요.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류 가스 제거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시료 채취 방법 중에서 가스상 물질의 채취에 적합한 시료 채취 방법 4가지를 적으세요 했습니다. 가스, 액체, 고체, 직접, 냉각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가스상 물질을 채취할 때는 가스죠. 액체 채취 방법, 고체 채취 방법, 직접 채취 방법, 냉각 응축 채취 방법 4가지 그죠? 가스, 액체, 고체, 직접 냉각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독성학에서 실기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필기서부터 강조했습니다. 벤젠과 톨루엔의 요중 대사산물을 각각 쓰시오. 제가 암기법에서 마녀털 그랬잖아요. 그죠? 털이 톨루엔이죠. 톨루엔은 마녀털 할 때 마뇨산입니다. 마녀털의 페놀 냄새 그랬죠. 페놀이었거든요. 벤이 벤젠이었죠. 벤젠은 페놀이나 티티뮤코닉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녀 털의 페놀 기억하시고요. 톨루엔은 마뇨산, 벤젠은 페놀 또는 티티뮤코닉산이다 기억하시고요. 참고 요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그죠? 별표 3개짜리. 자주 나왔죠. 앞에서도 나왔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톨루엔을 시간당 2kg, 다시 말하면 이 앞에서 리터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kg per hour로 나왔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 내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 역시나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단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TLV가 100, 분자량 92, 안정계수는 5고 1기압 25도씨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기량 Q는 하시고요. 분자량 곱하기 TLV, 그죠? 노출 기준분에 1기압 25도씨에서 공기 1몰의 부피 24.45죠. 곱하기 발생되는 kg per hour고 여유개수 C 또는 K죠. TLV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 ppm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하시고요. 현재 단위는 hour잖아요.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량은 얼마인가 하면 92고요. 그 다음에 TLV는 100입니다. 그죠? 분의 24.45 곱하기. 자, 지금은 시간당 2kg 발생되니까 2 곱하기 kg/h고요. 안전계수 K가 5죠. 곱하기 10의 6승이죠. 나누기 6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42.93이고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음영 출력이 0.1W다. 그죠? W가 주어졌습니다. 점은 1으로부터 150m 떨어진 거리 R이 주어졌죠.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SPL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지향성 점음원이며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거리가 주어졌을 때 SPL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첫 번째 자유공간에 위치할 때죠. SPL은 PWA-20 곱하기 로그 R에 마이너스 11입니다. 그죠? 반자유 공간이죠.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방 구면파에 위치할 때는 SPL은 PWL-20 곱하기 로그 R에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 공간은 11, 반자유 공간 8을 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유 공간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SPL은 하시고 또 식을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세요. PWL-20 로그 떨어진 거리 R-1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PWL이 주어지지 않고요. W만 주어졌죠. 음양 출력. 그죠? 그럼 우리가 PWL의 공식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10 곱하기 로그에 W0분의 W입니다. 그죠? 여기서 W0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였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에 로그 밑에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주어진 와트는 0.1. 이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10이죠. 그죠? PWL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PWL 110이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에 떨어진 거리가 150이다 주어졌죠.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다. 그죠? 55.48이 되고요.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라. 그죠? 필기에도 잘 나왔잖아요. 덕트의 직경이 D가 20cm, 덕트 내의 공기 유속이 15m/s일 때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단 점성계수 주어졌습니다. 그죠? 공기 밀도가 주어졌죠. 자, 그럼 우리가 공식 다시 떠올려 볼게요.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가 있고요. 동점성계수가 있잖아요. 점성계수는 동이 빠졌으니까 위에는 뭘 곱해주자? 비중을 곱해주자. 로 V, D가 됩니다. 동점성계수는 밑에 동이 붙었으니까 위에는 VD만 곱하자. 이렇게 기억했죠. 현재는 점성계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kg 미터/s죠. 또는 포아즈라고 주어질 때 이거는 10포아즈하고 동일합니다. 현재 단위가 kg 미터/s로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분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주어졌습니까? 로의 값이다. 그죠? 유체 밀도. 요거는 뭐 이렇게 앞에서 밀도를 표시했지만 여기서는 또 밀도를 로로 표시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밀도가 1.2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유속이 주어졌죠. 그죠? 유속의 단위는 미터/s 단위니까 그대로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의 단위는 20cm잖아요.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2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레이놀즈 수 단위가 없죠? 무차원 단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 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앞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죠. 그죠?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